다음 38번입니다. 스포츠 창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분야 창업기업이라고 써 있는데 창업기업은 사업자를 등록한 지 7년 이내의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많지는 않습니다. 금액도 한 2억 정도, 3억 8천인데요. 두 개 기업을 뽑으니까 기업을 많이 뽑지는 않죠. 기업당 한 1.9억 원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농식품 기술 평가 지원 사업입니다. 농식품 분야입니다. 농식품 분야에 자금 조달을 희망하는 벤처 창업 기업 및 예비 창업자, 특수하게도 예비 창업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R&D 사업은 예비 창업자가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 사업은 예비 창업자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나와 있고요. 예산은 2억 원인데 주로 하는 사업이 이 제품은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하는 일반적인 R&D 사업이 아니라 기술가치 평가, 기술력 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한 다음에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가진 경우 기술가치 평가라고 하는 것은 보유한 시제품, 기술, 그리고 확보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여러분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가치 평가서라는 걸 나중에 발급받는데 이 기술가치 평가서를 가지고 여러분이 좀 더 몇억 원에 달하는 정책자금, 융자를 받거나 아니면 투자 지원 받을 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술가치 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요. 보통 건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 평가는 약간 투자 쪽에 관련된 부분으로 기술가치 평가보다는 약식인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한 250만원 정도 평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즉 시제품 제작을 뭔가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일반적 R&D와 달리 기술가치 평가를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농식품 산업 연구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벤처 창업 기업,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에게 연구를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예산은 20억, 자유용무 20개 정도에서 기업당 1억 원을 2년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천년도에 금년도 2020년 1억 원, 2021년도 1억 원에서 총 2억 원을 2년간 나눠서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연구비, 연구인력, 교육비 등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요 연구비에 대한 내용이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이 공문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지만 기본적인 일반적인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직원 인건비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요 밑에 있는 나와 있는 관련된 연락처를 보시고 전화 문의 같은 걸 하시거나 아니면 요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1번 바이오 헬스 분야입니다. 앞서서 3대 신산업으로 하나 지금 집중적으로 지원이 예상되는 바이오 헬스 분야입니다. 투자 인프라 연계형 R&D라고 써 있는데요. 바이오 헬스 분야 쪽에서 투자 인프라 연계형, 여기서 투자 연계형이란 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수한 인프라를 연계를 해서 상용화 촉진하겠다고 써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창업기업을 지원하는데 지원 내용을 보시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금을 한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이라는 용어가 조금 참 처음 보시는 분들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이 민간이라는 용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엑셀러레이터나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벤처 캐피털로 보시면 됩니다. 민간 투자기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나 벤처 캐피털 등 아니면 엔젤 투자 조합이 있겠죠. 민간 투자기관이 투자를 함에 따라서 민간 투자기관이 투자를 받았을 경우 그 기업에게 정부가 따로 자금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는 민간 투자를 받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너무 기술이 좋은 거예요. 바이오헬스 쪽에서. 그래서 정부가 선 지원을 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R&D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바이오헬스 분야는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기업에게 투자를 받으면 또 그에 만큼 또 R&D 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매칭 투자 형태의 사업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42번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인데요. 저는 창업기업들한테는 이 42번 사업 등 매우 많이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것 같고 저희도 이 통합공고 이외에도 나중에 별도로
다음 주에 이제 R&D 사업 통합공고문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창업한 지 7년 이하의 기업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 미만의 창업기업 중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지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창업한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소기업을 지원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 트랙인데요. 디딤돌 창업과제라고 해서 R&D 첫 수행기업이라고 나옵니다. R&D 첫 수행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R&D,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하지 않은 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R&D를 처음 하는 기업, 그리고 여성 CEO 기업,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 채용 기업, 그리고 소셜벤처 기업이라고 해서 최근에 소셜벤처 기업을 정의를 하고 그러니까 명리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비영리기업을 하는 기업, 아니면 사회적 기업을 보통 소셜벤처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셜벤처 기업, 재창업 기업을 해당하는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전략형 과제라 그래서 4차 산업 과제 분야 중에서 4차 산업 분야의 창업 아이템 중에서 벤처 이노비즈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거나 기술 신용평가 우수 등급이라고 써 있는데 TCB라고 해서 은행에서 별도로 하는 기술 신용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수 등급을 받은, 제 생각에는 제 기억에 아마 T5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을 지원을 하는 거죠. 4차 산업 분야 중에서 벤처 이노비즈 기술 신용평가 우수 등급을 받거나 소재 부품 장비 및 미래 신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창업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을 한다는 거죠. 이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앞으로 미래에 유망하다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특정한 그 산업 분야를 전략적으로 정의를 하고 그 분야의 핵심 예산을 집중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 분야,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 언급했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분야,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전략 쪽은 집중해서 지원하게 돼서 따로 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집중 지원이 이 팁스 과제입니다. 그래서 앞서 팁스 사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팁스 운영사로부터 1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팁스 과제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지원이 되는데 여러분이 이번에 기업을 창업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냈다면 아마 R&D 사업은 받지 않으셨을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겠죠? 그래서 R&D 첫 수행 창업 기업이 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창업 기업들도 이 R&D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요 공고문에 봤을 때는 그럼 나는 준비해서 접수하면 되겠지 생각하겠지만 R&D 사업은 뭔가 좀 더 세계 수준이 아니면 뭔가 기술을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을 개발을 해야 하고 인증을 받아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인증을 받을 때는 그냥 내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이거고 이런 제품을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인증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인증은 정량적인 제품의 특성 그리고 성능에 대해서 정확히 수치로 얘기하고 그 수치로 된 걸 가지고 실험을 해서 인증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머릿속에 아이디어만 있으신 분들이 처음에 신청하시긴 좀 어렵고 앞서 말씀드렸던 창업 사업화나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제품이 나오신 다음에 지원하신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 예산을 보시면 4,780억, 상당히 예산이 앞선 것보다 많이 높죠. 그래서 예산도 많고 지원액도 큽니다. 그래서 3,388개 과제라고 써 있는데 신규 계속 써 있습니다. 신규라고 하는 거는 금년에 처음 뽑는 기업을 좀 얘기하는 거고 계속 종료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뽑혔는데 금년에 한 번 더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신규가 1614개로 나와 있으므로 아마 실제로 한 약 1600개 기업 정도를 지원을 할 거고 경우에 따라서 뭐 추가 예산이 증액이 된다든지 어떤 업체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최대 2년간 5억 원 이내라고 써 있는데 좀 사업 내용별로 다릅니다. 내용 보시면 디딤돌 창업과제라고 써 있으면 6,410억 원 상당히 큽니다. 6,410억 원인데 1년에 1억 5천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업을 뽑고 금액도 많습니다. 전략형 과제도 신규 죄송합니다. 디딤돌 과제 641억 원이죠. 네, 641억 원.
그리고 신규는 전략형 과제는 715억 원을 지원을 하고 신규는 2년에 4억짜리 과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팁스 과제는 팁스 운영사업도 투자받은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고 2년에 5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지만 우리가 창업 지원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투자 쪽을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정말로 이런 2년에 5억짜리 자금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일반적으로 사업자를 냈다면 이 디딤돌로도 시작할 수 있고 여러분의 아이템이 전략적인 창업의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이쪽 부분도 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좀 더 상세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음 영상 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조금만 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본적으로 디딤돌 과제 같은 경우는 1월에서 4, 5월에 사업 공고문이 나온다는 얘기고 첫 번째 접수는 2월에 한 번 하고요. 5, 6월에 한 번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략형도 마찬가지 2월, 6월로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실용화 기술 R&D입니다. 농업실용화 기술 아까 농식품 분야겠죠. 내용을 한번 좀 보시면 농식품 연구개발 그리고 농업형장의 우수 아이디어를 지원하겠다고 써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116억 원에 122개사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업당 1억 정도의 느낌이 나는데요. 특허나 사업모델 개발 지원 그리고 좀 국가에서 개발한 우수한 기술, 국가가 보유한 특허를 이전을 받을 때 이전받은 기술을 또 이제 시제품 개발을 해야 되겠죠. 시제품 개발을 비용하는 걸 지원을 하고 효과 검증, 실제로 개발한 내용이 정말 좋은지 확인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지금 지원이 됩니다. 좀 특수하게는 판로 개척 부분도 일부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창업 교육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창업 교육 부분은 실제로 간접 지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앞서 드린 사업화나 우리가 R&D는 기업에게 필요한 기술 개발비, 연구 개발비, 또 제품 판매, 홍보, 마케팅, 직원 채용 비용 등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했다면 창업 교육 사업은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 이제 창업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의, 세미나도 열고 그리고 멘토링도 하고 컨설팅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교육은 스타트업에게 자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게 자금을 지원을 하고 해당 기관이 스타트업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스타트업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 적을 수 있는데요. 조금 빨리 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